지금 이 습관 그대로 두시면 5년 뒤 기억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25년간 뇌 노화를 연구해온 박진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운동 안 하고 잠 줄이고 혈압 혈당 방치한 시간이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지금 아무 불편 없다고 그냥 넘기시면 나중엔 되돌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뇌 건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본인은 괜찮다고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뇌는 간이나 심장처럼 눈에 보이는 장기가 아니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간은 피로감으로,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뇌는 아주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게 망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이름을 못 떠올리고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요즘 이런 생활 패턴 이어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고 잠은 5시간도 제대로 못 자시고 혈압약 먹는 것도 귀찮아서 건너뛰시고, 이런 습관들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뇌 속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50대까지는 조금 무리해도 버텨주던 뇌가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져요. 회복력이 떨어지고 한번 손상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지인 중에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에 건강검진도 잘 안 하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이름도 잘 기억하고 일상생활도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을 자꾸 잊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은 그제야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그때 운동이라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73세 김순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정말 활동적이셨어요. TV 드라마도 좋아하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리모컨을 자주 잃어버리시더니 나중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으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함께 상담을 오셨을 때 김순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 아니냐고. 그냥 깜빡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 시간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안 됐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혈압도 높은 편이었는데 약을 먹다 말다 하셨고요. 저는 김순옥님께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잠을 6시간 이상 자도록 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어요.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도록 했고요.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멍한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지금은 6개월째인데 가족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답니다. 대화할 때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하시고,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악화되는 속도를 확실히 늦췄습니다. 김순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작 시작할 걸 왜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하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신호를 알아채고 빨리 대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는 일상에서 치매를 부르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습관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숨차는 운동을 거의 안 하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뇌는 가만히 두면 빠르게 늙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책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산책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이 필요해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중등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인지 기능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기억력 감퇴 속도가 40% 이상 느렸다고 해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68세 김정수님은 하루 산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어요. 하지만 숨이 차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죠?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이웃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제안으로 운동 강도를 조금 올려봤어요. 빠르게 걷기를 섞고 가끔 계단 오르기를 추가했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다고 하셨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쯤 됐을 때 김정수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 예전엔 오후만 되면 멍해지곤 했는데 요즘은 저녁까지 정신이 또렷하다고요. 기억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해보세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언덕길을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으니 처음엔 짧게 시작해야 합니다.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숨찬 운동 마지막으로 해본 게 언제인가요? 혈압 혈당을 방치하는 습관도 정말 위험합니다. 치매는 뇌의 병이면서 동시에 혈관의 병이에요.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혈관이 망가지면 뇌도 같이 망가집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는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해요. 한국과 해외 연구 모두 고혈압과 당뇨가 인지 저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센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방치한 경우 정상 혈압 유지자에 비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어요. 당뇨 환자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뇌 위축 속도가 정상인보다 3배 가까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2세 이영수님은 혈압이 조금 높은 걸 알면서도 약도 관리도 미뤄두셨습니다. 측정해보면 늘 140에서 150 사이를 오갔는데 본인은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셨대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영수님이 관리를 시작한 건 따님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었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3개월쯤 지나니까 혈압이 120대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변화가 느껴지셨대요. 집중력이 돌아오고 피로도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사라졌고요. 집에서라도 혈압과 혈당을 자주 확인하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고 혈당 측정기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만 재도 충분해요. 수치를 적어두면 변화 추이를 알 수 있고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이 필요하면 꾸준히 드시고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면 실천하시고 혈압 혈당 관리는 귀찮아도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 빼먹는다고 당장 큰일 나진 않지만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혈압 혈당 최근에 체크해 보셨나요? 수면 시간을 줄이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잠을 줄이면 뇌는 쉬지 못해요. 뇌는 자는 동안 그날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점점 지쳐가요. 수면 부족은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 물질이 뇌에 계속 축적되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에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량이 50% 이상 많았다고 해요. 65세 박순자님은 밤마다 잠이 짧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4시간만 자도 버텼으니까 지금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기신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젊을 땐 4시간 자고도 버텼지만 60대 넘어서는 그게 안 통해요. 박순자님은 낮에 자꾸 멍해지고 말하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주다가도 금방 피곤해 하셨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오래 누워 있어도 잠들기 어렵다고. 그래서 낮잠을 줄이고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낮에 멍해지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고 집중력도 돌아왔어요. 손주들이랑 놀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대화할 수 있게 됐고요.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걸 목표로 하세요.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수면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요. 잠을 억지로 줄이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거나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요즘 평균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도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몸을 안 쓰면 뇌도 같이 멈춰요.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만 쓰는 게 아닙니다. 뇌에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요. 활동량이 적으면 이 모든 게 멈추고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활동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뇌 위축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마스터대 연구팀이 70대 노인들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그룹은 활동적인 그룹에 비해 해마 부위 위축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가 줄어들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69세 최민호님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TV 앞에 앉고 점심 먹고 다시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자는 패턴이었어요. 하루 움직이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됐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민호님은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걸 느끼셨대요. 누가 말을 걸어도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생활 동선을 조금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가지러 나가고 점심 전엔 간단한 청소하고 저녁엔 동네 한 바퀴 돌고.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TV 보는 게 편한데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2주 정도 해보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대화할 때 집중력이 돌아왔어요. 3개월 후엔 본인이 먼저 산책 시간을 늘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화장실 가는 김에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창문 열어서 환기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과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평소 안 움직이시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움직이면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세요. 오늘 10분 움직였으면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런 식으로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뇌 건강에서 방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치매는 불편해진 뒤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71세 윤정희님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달랐어요. 증상이 느껴졌을 때 바로 관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름이 가끔 헷갈리고 약속 시간을 자주 착각하는 걸 느끼자마자 움직이신 거예요. 주변 분들은 그 정도는 다들 있는 일이라고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했지만 윤정희님은 달랐습니다. 윤정희님은 즉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셨어요. 수면 시간 늘리고 운동 시작하고 혈압 혈당 관리하고 활동량 늘리고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기보단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셨죠. 6개월 후 윤정희님은 증상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나아진 부분도 있었고요. 그 선택이 지금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해도 악화되는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어요. 불안하다고 미루지 마세요.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그 불안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해요. 오늘 많이 하고 내일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는 되어야 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본인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좋고 균형감이 떨어지는 분은 의자 잡고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날씨 핑계, 몸 아픈 핑계 대지 마시고 어떻게든 움직이세요.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제 20분 했다고 오늘 갑자기 1시간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야 다치지 않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세요. 아프면 바로 쉬고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은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니까 다쳐서 못하게 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0분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창문 열어서 심호흡하고 팔다리 스트레칭하고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한 달 후엔 30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수면은 절대 후순위로 두지 마세요. 잠을 줄이면 뇌가 먼저 망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많다고 잠 자기 아깝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잠을 줄여서 얻는 시간보다 잠을 못 자서 잃는 건강이 훨씬 큽니다.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오늘 밤 10시에 자고 내일 새벽 2시에 자고 이러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알람 없이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게 돼요. 낮잠은 길게 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낮에 2시간씩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기 힘들고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엔 낮잠도 피하는 게 좋아요. 자기 전 이 시간은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오늘은 몇 시에 주무실 계획인가요? 식사 후 가만히 있지 마세요.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후 가벼운 움직임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돼요. 설거지하거나 집안 정리하거나 가볍게 걷거나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격한 운동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가볍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거나 설거지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 후 집안 정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탁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바닥 쓸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모두 도움이 돼요. 특별히 운동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졸음도 덜 옵니다. 식후 바로 앉아 계시진 않나요? 정기적인 수치 확인을 생활화하세요. 혈압과 혈당은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느낌만 믿으면 늦어요. 몸이 괜찮다고 느껴도 수치는 높을 수 있고 반대로 몸이 안 좋다고 느껴도 수치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측정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집에서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랑 혈당 측정기가 저렴해졌습니다. 한 번 사두면 몇 년은 쓸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기록을 해두면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약이 필요하면 처방받아서 꾸준히 드시고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면 실천하시고 수치 관리는 귀찮아도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치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혼자만의 생활에 머물지 마세요. 사람과의 대화와 자극은 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말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줄어들어요. 뇌는 자극이 없으면 점점 둔해집니다. 대화하고 웃고 때론 논쟁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뇌 운동이에요. 무리한 모임은 피하되 단절은 더 위험합니다. 매일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까지 노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사람을 만나세요.
친구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대화하세요. 전화통화도 좋고 문자 주고받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거나 친구들이랑 화상으로 차 마시거나 이런 것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요즘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나요? 뇌를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독서, 퍼즐, 글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요리 새로운 메뉴 도전하기 이런 것들이 모두 뇌 활동을 자극합니다. 중요한 건 편안한 것만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낯선 걸 해야 뇌가 깨어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세요. 신문 칼럼을 읽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손주에게 편지를 쓰거나 글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즐거워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를 손상시켜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먼저 손상돼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순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산책, 취미활동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도움이 됩니다. 눈 감고 천천히 숨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반복하세요.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분노도 뇌에 독이 됩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꾹 참고 넘기세요. 화를 내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엔 본인 뇌만 다칩니다. 심호흡하고 잠시 자리 피하고 진정되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일은 화낼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금연하세요. 담배는 뇌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뇌 건강이 좋아져요. 40년 피웠어도 지금 끊으면 5년 후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술도 줄이세요. 하루 소주 한 잔 이상은 뇌에 독입니다. 가끔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마시면 안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리터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뇌는 70%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목마를 때만 마시지 말고 시간 정해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치매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그냥 운명이라고 유전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운동, 수면, 대사관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 노화 속도는 달라집니다. 완전히 막을 순 없어도 늦출 순 있어요. 5년을 10년으로, 10년을 15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은 서서히 무너지고 가족 얼굴도 모르게 되고 일상생활조차 혼자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대가 돼도 정신 또렷하게 손주들이랑 대화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68세 김정수님 기억나시죠? 운동 강도 조금 올렸을 뿐인데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려졌어요. 72세 이영수님은 혈압 관리 시작하고 집중력이 돌아왔고요. 65세 박순자님은 수면 시간 늘리니까 멍한 시간이 줄었습니다. 이분들 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노력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의지가 약해서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바꿔보세요. 오늘 10분 걷고 내일 15분 걷고 이런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밤 잠부터 제대로 주무세요. 최소 7시간, 가능하면 8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하세요. TV 늦게까지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세요. 그것만 해도 내일 아침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하루 20분이라도 숨차게 걷기 시작하세요. 집 근처 언덕길이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리세요.
모레부터는 혈압이랑 혈당 체크하기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식후에 바로 앉지 말고 집안 정리하면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한 달 후에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기억력이 나아졌는지, 집중력이 돌아왔는지, 피로도가 줄었는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세요.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쌓이면 5년 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위험을 키우는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뇌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를 망가뜨리는지, 대신 뭘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부터 시작하실 건지, 수면부터 관리하실 건지, 혈압, 혈당 체크부터 하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